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업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 수업과 연결되는 수업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사는데, 그럴 때 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특히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검토할 문제는 다수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이 국민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수결이 무조건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결국 어떠한 체제이든지 간에, 어떠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든지 간에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도 무엇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인가, 제도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올바른 방향이 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함에 있어서 무조건 다수결이 옳아, 다수결을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발견 같이 보죠. 자, 수업 자료에 나오는 문제의 발견을 보면은, 자, 여기에 어떤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한양대 수시 문제에 나왔던 제시문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의사와 그리고 시장, 시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소수죠. 이 소수와 그리고 나머지 전부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제시문을 읽어보면 대립하는 이유는 온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온천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이 의사는 이 온천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폐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과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은, 자, 중간 이후 부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두시오. 다수는 옳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수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옳았던 것은 그 소수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의사는 이러한 판단, 이거 온천이 오염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고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판단이 옳다. 다수가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판단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이들이 하는 이유는 온천이 오염됐다고 얘기하면은 온천에 손님들이 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 마을, 내지는 뭐 시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시는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겠죠.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 다수의 뜻이 무조건 옳으냐의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문제, 온천이 오염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같은 문제는 사실 판단의 문제고, 이런 사실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뜻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냐 아니냐고요. 설사 수천만 명이 다 틀렸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옳을 수 있는 겁니다. 수천만 명이 다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여기 나오는 이 상황은 다수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어려운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수의 뜻이 전체의 뜻이라고 간주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다수결이
그럼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 핵심 키워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에서는 다수결의 문제가 고민되는데요. 자, 다수결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 또는 이것이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 제시문은 다수결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바른 판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조심하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이러한 것들을 갖추었을 때 좀 더 올바른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입니다. 결국 여러 의견들이 있을 때 그 의견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는 과정이 일단 선행되어야 그래야지 설사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다른 의견들을 설득하고 서로 이제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의견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자유로운 토론이 일단 전제 조건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다음, 합리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결국 다수가 다 어떤 충동이나 감정에 휩싸여서 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들이 내리는 판단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다수결이 옳다고 믿는 이유는, 다수결이 옳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이유는 다수가 합리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공정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다 합리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배제된 결론, 이거는 소수 의견에 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